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제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암호화폐 흐름의 중심 오늘의 코인 포커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흐름의 이슈 속 오늘은요. 우리가 흔하게 듣는 이 단어죠. 스위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부상한 기술이죠. 암호화폐가 국제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또 협력할 수 있을지, 나아가서 암호화폐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글로벌 금융의 가장 이 뿌리 깊은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금 세계 금융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는 이 스위프트, 즉 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인데요. 이 시스템은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해외 송금, 그리고 무역 결제, 외환 거래까지 처리하는 국제 금융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1973년 벨기에에서 시작된 이 시스템은요. 전 세계 200여 개국 그리고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국제결제 표준이자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송금이나 결제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단순하게 계좌번호만 입력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스위프트라는 통신 언어를 통해서 이 서로 약속된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야만 돈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외 송금할 때 이 BIC 코드나 스위프트 코드를 입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설립 이후에 50년 넘게 사용이 되면서 하루에 5조 달러 이상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움직이고요. 하루에 평균 오가는 메시지 양만 해도 4천만 건이 넘고 또 스위프트를 통해서 움직이는 자금은 하루 평균 5조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이 수출입 대금을 청산할 때 흔히 이 스위프트 코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이 국제 거래의 공용 언어처럼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요 발전하고 또 국제 정서가 변화하면서 이 시스템이 갖는 몇 가지 구조적인 한계와 대체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속도인데요. 해외 송금을 하면 보통 이틀에서 5 일이 걸리고요.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제 송금 수수료는 평균 6.3% 그리고 또 10%가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정치적 중립성의 부재입니다. 여기에서 이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였는데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스위프트 네트워크에서 차단을 하면서 이 시스템이 정치적인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 전 세계에서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도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나라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스위프트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또 혹은 우리도 언제든지 배제될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심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부상한 게 바로 이 암호화폐인데요.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된 디지털 장부 시스템이죠. 암호화폐는 국가나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 자산이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에 구축된 탈중앙 시스템입니다. 중앙의 하나의 주체가 모든 거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검증하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송금도 아주 싸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수십억 원 달러 하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 송금도 전 세계 어디든 평균 10분 이내에 완료가 되고요. 수수료는 100원에서 500원 정도의 수수료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2차 확장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전송 속도는 국제 송금을 한다면 단 몇 분 안에 완료가 되면서 실시간 수준으로 빨라지고요.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깝게 이렇게 줄어들었죠. 실제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1,000만 달러 이상을 단 10분 안에 전 세계 어디에든지 보낼 수가 있고요. 수수료는 1달러가 채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송금 속도와 그리고 또 이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송금 속도가 가까워지면서 수수료가 정말 몇 센트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장점이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이 포인트에서 주목할 나라가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엘살바도르입니다. 2021년 9 월에 이 나라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말 독특한 경제 구조를 하나 짚고 넘어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나라 국민의 70%는 은행 계좌가 없고요. GDP의 24% 이상이 해외에서 보내온 이 송금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존 송금 시스템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수수료가 너무 높았는데요. 하지만 이 기존의 국제 송금 시스템은 이 수수료가 비싸고 돈이 도착하기 때문에 며칠씩이 걸리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이 정말 컸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비트코인 지갑 앱인 이 치보를 도입을 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해외 송금 수수료를 절감을 하고요. 금융 접근성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리플, XRP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리플은 국제 송금에 특화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일본의 SBI,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랍에미레이트 내셔널 은행 등 이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XRP는 전통 송금 시스템 대비해서 60% 정도의 비용을 절감을 하고요. 평균 3에서 5초 내에 송금을 완료하는 효율성 때문에 특히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은 이미 100개국 이상에서 사용 사례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같은 신흥 시장에서는 이미 리플을 이용한 실시간 국경 간 송금 서비스가 활발하게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여기에 더해서 이 흐름 속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정말 큰 축이죠. 이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대규모로 실험 중이고요. 러시아는 디지털 루블을 도입해서 에너지 거래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디지털 루블을 에너지 결제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료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인도는 디지털 루피, 브라질은 디지털 헤알, 나이지리아는 이미 디지털 나이아를 공식 통화로 출시를 했습니다. 특히 브릭스 국가들은 2024년에 미국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 공동 디지털 화폐를 논의하면서 스위프트 이외의 새로운 국제 결제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핵심 질문이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할 문제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암호화폐가 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시간 처리 속도 그리고 낮은 수수료, 탈중앙 네트워크라는 장점은 충분한데요. 하지만 또 넘어야 할 산도 존재를 합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그리고 규제, 인프라가 완비된 반면에 암호화폐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요. 각국 규제 환경이 또 다르고요. 해킹이나 자금 세탁 같은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공존을 합니다. 게다가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 주권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 민간 암호화폐가 완전하게 시스템을 대체하는 데에는 거센 저항이 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움직임도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스위프트와 암호화폐를 비교한 표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전송 시간과 그리고 지금의 암호화폐의 전송 시간에 따른 장점이 또 존재를 하고요. 최근 보시다시피 암호화폐가 이 스위프트에 대한 단점들을 보완하는 모습들을 포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전송 시간이 이틀에서 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급한 부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모습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반면에 이 비트코인은요. 하루가 아닌 평균 10분 정도의 전송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수수료 또한 정말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6.3%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 센트 정도 1달러가 되지 않는 몇 센트에 달하는 수수료만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 이제 넘어야 할 산인데요.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퇴출 사례가 존재를 하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탈중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라는 점도 함께 가져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은행 계좌가 필수적인데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접근성이 정말 쉽죠. 스마트폰에 지갑만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은폐가 가능한데요. 이 투명성과 추적성의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암호화폐는 보완을 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모든 거래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정말 이제 좀 확실하게 보여진다라는 부분이 제일 큰 장점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국 미래는 완전한 대체보다는 병행 체제로 그래도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스위프트는 기존 은행 중심의 이 B2B 송금 체제를 유지는 하되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은 실시간 소액 송금 그리고 국가 간의 무역 결제, 해외 노동자 송금 등에서 점점 보편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외에 돈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암호화폐는 더 이상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또 꼽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암호화폐는 이렇게 전 세계 금융의 구조를 또 바꿔가고 있고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포인트를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암호화폐는 이미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이 대체 기술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전환은 또 아닐 수는 있지만 스위프트와 이렇게 병행이 되는 이중 체제, 그러니까 중앙화 시스템과 탈중앙 시스템의 공존이 함께 다가오는 미래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그리고 또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이렇게 조용하게 서서히 스며들고 있고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또 이렇게 은행을 거치지 않고 단 몇 초 만에 국경을 넘어서 돈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이 미래에는 스위프트와 블록체인이 공존을 할지 그리고 또 혹은 새로운 글로벌 결제 인프라가 또 등장을 할지 이 국제 금융의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우리는 그 변화의 초입에 서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이 코인 이슈들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코인 포커스 또 최신 기사들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눠왔었던 이 스위프트와 그리고 대체 가능성에 대한 기사들, 최근 뉴스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3월 19일자의 기사인 점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사는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 결제 혁신을 주도한다라는 내용이면서도 스위프트가 대체가 가능을 할지에 대한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리고 빠르게 저렴한 국경 간의 결제를 가능하게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이 국가, 아까 언급을 해 드렸던 그 국가 같은 경우에서 특히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소를 하면서 금융 포용성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제 금융 시스템은 인터넷 이전 시대에 구축이 된 만큼 암호화폐 기술의 발전과 시장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국제 결제망의 핵심인 이 스위프트는 단순한 메시징 시스템에 불과해서 자금 전달 기능이 없고요. 다수의 중개 기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와 지연이 발생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이 국제 결제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평균 1.5%의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하고요. 개인 해외 송금의 경우 6%의 초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리 시간 또한 여러 날이 소요가 되고요. 이는 특히 금융 인프라가 열악한 신흥 시장에서 거래 비용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연동을 해서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으로 블록체인 기반을 이 기술을 기반으로 활용을 해서 중개자 없이도 직접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국경을 넘어서 실시간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이 기업이 해외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이 달러로 이 테더를 매입해서 디지털 지갑으로 전송을 하면 수취인은 이를 자신의 지역 화폐로 쉽게 환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일단 금융 서비스 인프라가 미비한 개발도상국에서도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가 불안정한 이러한 지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화폐 평가 절하를 피하고 자본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UBS는 신흥시장 소비자들이 정부 개입 없이 디지털 달러를 보유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성장은 이 단순한 송금 수단을 넘어서서 소규모 사업자와 프리랜서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중개 기관이 필요해서 결제 비용이 좀 높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비용 부담 없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그 창업자들이 국제 시장에 쉽게 접근하고 경제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현재 시장 규모는 2,330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339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2024년 기준 거래량은 15조 6천억 달러, 약 2경 2,800조 원을 기록해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 이 비자의 거래량을 초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고 이 국경 간의 거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금융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전망이 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이 스위프트의 대체 가능성과 함께 이 3월 19 일자의 최근 기사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기사를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3월 11 일자의 기사인 점 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 이 XRP가 스위프트 퇴 속 미래 금융 중심으로 급부상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일단 이 1973년 설립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이 스위프트는요. 전 세계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200여 개 이상의 국가와 1만 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이 시스템은요. 오랜 기간 국제 금융 거래 중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더욱더 빠르게 변하고 이 저렴하게 그리고 변하면서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요구를 하게 됐죠. 스위프트와 같은 기존 시스템의 한계가 점차 부각이 된 것인데요. 이런 변화 속에서 리플랩스가 2012년 개발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XRP 레저가 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스위프트를 대체할 가능성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현지 시각 10일에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이더뉴스에 따르면 XRP는 이 최근 지지자들에 의해서 스위프트 시스템이 점차 쇠퇴를 하고 있고요. XRP가 가진 혁신적인 기능들이 미래 금융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소셜미디어 X에서 시작이 돼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들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시대 시스템과 그리고 차세대 기술 비교고요. 그리고 스위프트의 한계점인데요. 논쟁은 바로 이 구시대 시스템과 차세대 기술의 이 비교입니다. 비평가들은 스위프트 시스템이 느린 처리 속도, 그리고 높은 거래 비용, 중개 은행에 대한 의존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반면에 XRP와 XRPL은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국경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느린 메시징 시스템과 속도 문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스위프트 메시징 시스템은 중개자 네트워크에 의존하면서 작동하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수동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국경 간 결제는 최대 5일까지 소요가 되는데요. 반면에 XRP는 몇 초 만에 거래를 처리해서 거의 즉각적인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처리 속도는 차이는 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혁신적인 변화를 또 가져와 줄 수 있고요. 스위프트 시스템의 오랜 문제점인 긴 이 대기 시간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높은 거래 비용과 유동성 문제도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거래 비용 역시 XRP가 스위프트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거래는 금액과 중개자 수에 따라서 건당 최대 $50까지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XRP의 거래 비용은 약 0.0002달러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낮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비용 차이는 특히 기업들에게 정말 큰 매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재정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XRP의 높은 유동성은 더욱 더 빠른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요. 스위프트 시스템에 묶여 있었던 자본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채택 증가와 규제 명확성을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스위프트가 여전히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XRP 생태계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XRP 기반 결제 플랫폼인 이 리플넷은 이미 300개 이상의 은행 파트너사를 확보를 했고요. 더 많은 기관들이 네트워크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채택 증가는 XRP가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이 XRP 관련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안정적이고 또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찾는 금융기관들에게 더욱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안 문제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의 중앙 집중적인 특성은 해킹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보안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2016년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 사건은 이런 취약점을 확실히 보여줬었죠. 반면에 XRP는 분산형 설계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고요. 사이버 공격 위험을 줄이는데요. 스위프트가 ISO 2002222 및 그리고 GPI와 같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또 이런 업그레이드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XRP는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면서 비용 효율적인 글로벌 결제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궁금해 왔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XRP가 스위프트를 넘어서 이 미래 금융을 주도를 할지 그리고 또 공존을 할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XRP는 빠른 속도 그리고 낮은 비용 그리고 높은 유동성 그리고 향상된 보안 등의 다양한 이 장점들을 내세워서 스위프트 시스템의 대안으로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스위프트는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XRP의 성장세와 혁신적인 기능들은 미래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XRP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또 더 많은 이 금융기관의 지지를 얻어낸다고 한다면 스위프트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매길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스위프트 또한 여러 업그레이드와 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금융기관들의 이 기존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한 입지를 유지하려는 노력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래 금융시장에서 XRP가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상호보완적인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더욱 계속해서 집중해서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위프트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봤고요. 최근 소식들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많은 기대가 또 모여지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만큼 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기대감과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의 코인 포커스로 스위프트에 대한 미래 가치와 이 스테이블 코인과의 이런 리플과의 이런 어떻게 보면 협력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한 보완점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런 시장의 흐름만큼이나 빠르게 바뀌는 흐름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하게 저희 경계톡과 함께 짚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계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